어르신, 제가 찾았어요. 사진 속 그 종호 오빠라는 분을 제가 찾았다고요. 박정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박정수 여사가 찾아달라고 부탁한 흑백 사진 속의 남자를 마광숙은 단 10분 만에 찾아버립니다. 그것은 마광숙이 이 남자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종호 오빠라는 그 남자를 마광숙은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예측하듯이 정말 마광숙은 그 사진 속 남자의 숨겨진 딸인 걸까요? 박정수와 마광숙은 친모녀 관계가 되는 걸까요? 저는 박정수가 마광숙을 낳은 친어머니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둘은 친모녀 관계만큼이나 끈끈하게 이어지는 관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오래된 흑백 사진 속의 남자가 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인 것은 확실합니다. 마광숙 씨, 부탁이 있어요. 네, 어르신, 말씀하세요. 박정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때문인지 아니면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를 찾아줄 수 있을까요? 마광숙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에 박정수와 함께 찍은 남자. 단정한 이목구비의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누구신데요? 제 첫사랑이에요. 이름은 오종호. 마광숙이 고개를 약간 갸웃했습니다. 오종호. 뭔가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분명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종호. 어디서 들은 이름인데 혹시 아는 사람인가요? 박정수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왠지 익숙한 이름이네요. 마광숙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흑백 사진이라 얼굴이 선명하지도 않고 50년도 더 된 사진이니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떤 사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정수가 먼 곳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이었어요. 저는 가난한 집 딸이었고 사법고시 준비생이었죠.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찾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그때 날 받아준 사람이 종호 오빠였어요. 박정수의 얼굴에 소녀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종호 오빠는 공부하는 나를 늘 응원해줬어요. 정수 씨는 꼭 판사가 될 거예요 하면서. 그런데 왜 헤어지셨어요? 박정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집안 차이였죠. 종호 오빠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쌀집 도매상 아들이 가난한 집 딸과 결혼할 수 없다고. 그래도 종호 오빠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몰래 만나고 편지 주고받고. 그러다가요? 내가 또 시험에 떨어졌어요. 3번째였죠. 그땐 정말 절실했었죠. 내가 만약 시험에 붙었더라면 종호 오빠 부모님께서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을 텐데. 시험에 떨어지고 나니 정말 죽고만 싶었어요. 그때 종호 오빠가 말했어요. 박정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정수야, 우리 도망가자. 내가 평생 책임질게. 공부는 결혼하고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거절하신 거군요. 그래요. 거절했어요. 난 꼭 합격하고 싶었어요.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고 싶었고 그게 내 꿈이었으니까요. 박정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후로 종호 오빠는 부모님이 정해준 분과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광숙은 박정수의 오래된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자신이 첫사랑을 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오종호. 꼭 찾아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날 어머니라고 불러도 좋아요. 어르신보다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남들 보기에도 좋을 것 같네요. 마광숙은 박정수의 집을 나와 차를 운전하며 계속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오종호, 정말 어디서 들었는데.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갑자기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아, 그럴 수가. 설마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 그래, 아버님 사진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마광숙은 꽁지에 불 붙은 것 마냥 불이 나게 술도가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형수님, 어서 오세요. 천수도련님, 혹시 아버님 사진이 어디 있을까요? 젊으셨을 때 사진이요. 형제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사진이요? 젊으셨을 때? 네. 좀 급해서 그래요. 오천수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방에 오래된 앨범이 있긴 한데. 잠깐만요. 잠시 후 오천수가 먼지 쌓인 앨범 몇 권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정리해두신 거예요. 아버지 젊으셨을 때 사진도 있을 거예요. 마광숙이 조급한 마음으로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시부모님의 결혼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건 결혼사진이고 한 장씩 넘기며 찾았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옛모습, 어린 시절의 5형제들. 아, 여기. 오천수가 가리킨 곳에 젊은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청년.
이게 아버지 군대 시절이래요. 마광숙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박정수의 흑백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형수님 그거 뭐예요? 잠깐만. 더 뒤로 넘기자 대학생 시절로 보이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책을 들고 있는 젊은 청년. 이거다. 마광숙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맞아. 마광숙은 박정수가 준 흑백 사진과 앨범 속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목구비, 헤어스타일, 심지어 입은 옷까지 같았습니다. 뭐가 맞다는 거예요? 오천수가 물었습니다. 박정수 여사님의 첫사랑이 우리 아버님이셨어요. 뭐라고요? 형제들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한동석 씨 장모님인 박정수 여사님이 오늘 날 찾아오셔서 첫사랑을 찾아달라고 하셨어요. 그분 이름이 오종호라고 하셔서 난 설마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박정수 여사님의 첫사랑? 오범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진 봐요. 똑같잖아요. 마광숙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남녀. 여자는 박정수, 남자는 분명 젊은 시절의 오종호였습니다. 진짜네. 근데 어머니는 이 사실 아셨나? 오흥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일기장에 정수라는 여자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천수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아. 아버지가 평생 못 잊은 여자가 있다고. 그 이름이 정수였어요.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박정수를 다시 찾았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찾았어요. 그 오종호라는 분을요. 박정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이렇게 빨리요?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분 댁이 쌀가게를 하셨나요? 네, 맞아요. 아주 크게 도매상을 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마광숙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댁이 쌀가게를 하셨대요. 아주 크게 하셨다고. 시아버지요? 박정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쌀 중에서도 가장 품질 좋은 쌀로 막걸리를 빚기 시작하셨대요. 쌀을 보는 눈이 뛰어나셔서 최고급 쌀만 골라서 술을 만드셨다고. 그래서요? 그렇게 시작한 양조장이 지금의 독수리 술도가예요. 마광숙이 가져온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저희 시아버지 젊으셨을 때 사진이에요. 박정수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호 오빠, 저희 시아버지 성함이 오종호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박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종호 오빠네요. 마광숙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옛 간판이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독수리 양조장 대표 오종호라고 적혀 있어요. 어머님, 시동생들한테 들었는데요.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처음엔 아버님 쌀가게를 이어받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최고급 쌀로 막걸리를 빚어보셨는데 그 맛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양조장을 시작하신 거군요. 네. 좋은 쌀이 좋은 술을 만든다가 시아버지의 철학이셨대요. 그래서 독수리 술도가는 지금도 최고급 쌀만 써요. 박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종호 오빠가 늘 그랬어요.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고. 그 정신이 지금의 장광약주를 만들었어요. 저희 독수리 술도가의 대표 제품이죠. 그럼 마광숙 씨가 종호 오빠의 며느리? 박정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마광숙을 바라봤습니다. 네. 제가 장수 씨와 결혼했을 때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마광숙이 또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에 여기 정수에게라고 적힌 게 보이세요? 박정수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사진 뒤편에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시아버지가 평생 어떤 여자를 잊지 못했다고. 정수라는 이름을 임종 때까지 부르셨다고. 박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종호 오빠, 사진첩을 넘기다가 박정수가 멈췄습니다. 어머, 이건 한 장의 사진에 젊은 여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멀리서 찍힌 듯 흐릿했지만 분명 박정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나예요. 네? 도서관 앞이에요. 종호 오빠가 멀리서 날 찍었나 봐요. 사진 뒤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69년 4월. 오늘도 공부하는 정수. 꼭 합격하길. 어머님, 시어머니 유품 중에 일기장이 있었어요. 마광숙이 낡은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가 쓰신 건데. 여기 보세요. 남편은 평생 그 여자를 잊지 못했다. 정수라는 여자. 가난했지만 당찬 여자였다고 한다. 나와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그 여자에게 있었다. 미워해야 마땅한데 이상하게 고맙다. 그 여자 덕분에
남편이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독수리 술도가를 이만큼 키운 것도 그 여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박정수가 흐느꼈습니다. 종호 오빠, 그렇게 살았구나. 어머님, 그럼 제가 어머님께는 며느리나 다름이 없겠어요. 마광숙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종호 오빠가 못다 이룬 인연을 광숙 씨가 이어준 거예요. 박정수가 마광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왜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이 싫으면서도 신경 쓰였는지. 종호 오빠의 며느리였구나. 종호 오빠의 술도가를 광숙 씨가 이어받아 하고 있으니 이런 인연이 어디에 또 있겠어요. 박정수가 마광숙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내 딸이에요. 종호 오빠 대신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그날 저녁 박정수는 한동석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마광숙도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서재에는 변호사도 와 있었습니다. 자네, 그리고 마광숙 씨, 앉으세요. 박정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어머님, 변호사님까지. 무슨 일이세요? 한동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그래서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려고. 박정수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마광숙 씨, 당신이 종호 오빠의 며느리라는 걸 알고 나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종호 오빠는 내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박정수가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내가 사법고시 공부할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끼니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때 종호 오빠가 매일 도시락을 사왔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내 대학 등록금도 종호 오빠가 됐어요. 쌀가게에서 새벽부터 일하고 부모님 몰래 과외 알바까지 해가면서. 박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으로 내가 대학을 졸업했고 비록 사법고시에는 합격하지 못했지만 법률사무소에 취업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민서 아빠를 만나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한동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종호 오빠가 없었다면 나는 그저 가난한 집딸로 끝났을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지위 다 종호 오빠 덕분이에요. 박정수가 마광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종호 오빠의 며느리가 당신이에요. 독수리 술도가를 이어받아 성장시키고 해외에까지 술도가의 막걸리를 알렸으니 종호 오빠가 살아계셔서 이 모습을 봤더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네요. 어머님,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요? 남편 죽고 열흘 만에 독수리 술도가를 떠났어도 아무도 뭐라 못했을 거예요. 박정수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난 내 재산을 마광숙 씨에게 물려주겠어요. 어머님, 마광숙과 한동석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변호사님, 읽어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본인 박정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본인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마광숙에게 상속합니다. 둘째, LX 호텔 지분 15%를 마광숙에게 양도합니다. 셋째, 예금 및 주식 등 모든 금융자산을 마광숙에게 상속합니다. 한동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니에요. 한결이와 한보미가 있잖아요. 하지만 박정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광숙 씨, 당신은 종호 오빠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독수리 술도가를 지키고 장강약주를 세계적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이 당신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한결이와 한보미를 잘 돌봐줄 거라는 걸. 박정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약서 같은 거 쓸 필요도 없어요. 종호 오빠가 믿었던 사람이니까. 나도 100% 믿어요. 마광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어요. 종호 오빠의 며느리이자 이제는 내 딸이니까. 어머님, 그래도 이건 너무 큰 결정이에요. 한동석이 만류했습니다. 박정수가 마광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신 약속 하나만 해줘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를 계속 이어가 주세요. 종호 오빠가 시작한 그 정신을, 그리고 한결이와 한보미를 당신 자식처럼 돌봐주세요. 어머님이 안 계셔도 제가 평생 돌보겠습니다. 약속드려요. 박정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종호 오빠한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것 같아요. 박정수가 일어서며 마광숙을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내 딸이에요. 종호 오빠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 어머님, 저는 결혼을 허락해 주시고 어머님께서 평생 찾으신 그분이 제 시아버지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한동석도 이제는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결심이 확고했고 무엇보다 그 결정에 담긴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운명이야. 종호 오빠가 하늘에서 연결해 준 거야. 내가 못다 이룬 사랑을 이제 너희가 이뤄주렴. 한 달 후 박정수는 오종호의 묘를 찾았습니다. 마광숙과 함께였습니다. 종호 오빠, 정수가 왔어요. 박정수가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며느리 만났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을 닮아서 그런가 봐요. 마광숙도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어머님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오종호가 대답하는 것처럼. 그리고 종호 오빠, 우리 인연. 이렇게라도 이어져서 고마워요. 박정수가 마광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네, 어머님. 아니,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 우리 딸, 50년 전 이루지 못한 사랑이 다음 세대에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막걸리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인연이 오늘도 익어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마광숙과 박정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나쁜 사람 없다는 말도 맞는 것 같고요. 박정수도 치매에 걸려서 신경이 곤두섰던 것이지 처음 나왔던 모습처럼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알고 보면 이해 못할 삶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만 더 이해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